잘 입고 잘 사는데 유독 우리 조선 사람만 밥도 못 먹고 못 살고. 저희가 중계차를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이는 장소는요, 청주시 낭성면 도장골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인데요. 지금 제 옆에 여러분이 나와 계시는데, 일단 그 카메라 반경 안에 양쪽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교수로 오래 계시다가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시는 신경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신경득입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이 방송에 벌써 두 번째 출연을 하는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학살한 장소라는 것이 그 팻말이 서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그 민간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재판을 받고 49년 6월에 재판을 받고 그때는 그게 단심이었습니다. 보안처분. 네. 그래서 2년형을 받고 복역을 하다가 음력으로 50년 5월 21일, 양력으로는 7월 6일입니다. 그때 그 탑동에 있는 형무소 거기에서 그 차를 타고 우리 이모 할아버지가 그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 끌려와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 사상 범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 사상 양심수라고 부르는데, 네. 그분들의 그 성격을 좀 간단하게 네.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46년에 이제 10월에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48년 4.3이 일어나고 여수순천 사건이 뒤이어 일어나고, 이분들이 이제 남한 각 지역의 그 형무소에 수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정치 사상 양심수들이 주장한 건 일관되게 단선 반대, 그렇죠. 단정 반대, 네. 반미. 왜 반미냐면은 친일 경찰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용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운동을 이거 탄압을 하고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 북한에서 그 세웠던 정부가 아니라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네. 일을 했던 것인데, 네. 그들의 그 운동이 미군정화에서는 일정하게 그게 허용이 되다가, 그렇죠. 46년 이승만이 네. 그 단선 단독 네. 정부를 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군정에서는 이제 이 좌익운동을 탄압하고 민족운동을 탄압하면서 이제 성격이 바꾸어지고, 이들에 대한 탄압이 이제 형무소 고대말 당시에 그 수용이 돼 있던 사상 양심수 예. 몇 분 정도가 있었다라고 알고 계세요? 800명이 일반 사범이고 800명이 예. 그 정치 사상 그러니까 절반이- 양심수. 그렇죠. 절반이 사상범이었다는 예, 예, 얘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50년 6월 28일 날 네.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명령 제1호 이거를 이제 발동을 하면서 예비 검속, 그다음에 이제 학살이 시작됐는데, 청주에서는 6월 31일 날 네. 여수순천 사건에 관련된 그 군인들 중형이죠. 네. 이분들을 제일 먼저 저 화당딸이 그 개울가에서 그 남이면 처형을 하고 화당님. 학살을 하고, 예.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분터골 여기에서 이제 그 청주형무소뿐만 아니라 국민보도연맹을 대량 네.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월 6일, 7월 7일 날 이제 그 청주형무소 분들이 약 170여 분들이 여기 트럭을 타고 여기를 와가지고 트럭에서 내리면서 용수를 베끼고, 그 신서구 노인에 의하면 그 청어두릅처럼 일렬로 끈을 이렇게 쭉 묶어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네. 끌고 들어가고, 저 입구에는 이제 무장 경찰 2명이 집총을 한 자세로 네. 보초를 쓰고, 그래 그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총 쏘는 소리가 뭐 콩복듯이 막 들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 신서구 노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리 사시는 그 신풍우, 신서구, 신영호라는 세 분들이 모를 신고 모내기를 하고 이제 와서 요 시신을 매장하라고 불러서 여기 와서 이제 그 매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 들어와 보니까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 보리집 타작 그걸 해놓은 것처럼 그 200여 분이 여기저기 그냥 막 흩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전부 등 뒤에 총을 맞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살당하는 분들도 인권이 있는 건데 도망가라고 이렇게 해서 등 뒤에서 개나 무슨 그 사냥하라듯이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 영화에서 가끔 보면 나오는 그렇게 도망가게 해놓고 뒤에서 총을 그렇죠. 쏘는, 그렇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세 분이 뭐 구덩이를 파고 제대로 묻을 수가 없어서 저 또랑 뭐 이런 데다가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뭐 흙을 그 덮어놓는 정도로 그렇게 그 매장을 해놨다고 하니까 그 처참한 광경이야.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어쨌든 그 93년도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조사 활동 같은 게 그게 없었죠. 어떻게 됐느냐면 그때 이제 저 분토골 발굴을 할 때 여기를 다 발굴하면 좋지만 우선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하니 유해가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곳을 먼저 발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좋다. 그럼 분토골이 그런 우선순위에서 먼저 간 거군요. 분토골이 뭐 형무소뿐만 아니라 국민보도연맹보도 제일 많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이제 발굴을 하고 그렇게 발굴이 끝나면 이제 우리도 여기를 이제 발굴해 줄 거로 믿고 기다렸는데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1919년이지? 저 보는 아공리. 그때 이제 발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장 그 실무자들이 여기를 또 와봤어요. 발굴을 하려고. 그럼 이제 발굴 여기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은 여기를 하겠다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야,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아까 공무원들이 얘기했던 부서가 달라서 이게 뭐 엇박자 났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벌목하고 지금 이 사방대 만든다고 공사를 시작한 게 2019년 3월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3월인데 그럼 유족분들은 그 공사 시작하는 거를 모르셨다가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25일 날. 한 달 뒤에? 근데 여기가 약간 좀 복잡했던 것은 공사가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댐을 만드는 것하고 계류들, 그러니까 이제 물길을 조성하는 계류 보전 사업은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이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2017년도에 수해가 크게 청주에서 나면서 이곳에 사방댐 공사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모양인데 그 산사태 취약지구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죠. 여기가 종중 땅인데 그 사유지에 대한 벌채는 시의 산림과의 인허가를 받아서 산림조합이 벌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벌채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방댐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몰랐다. 이곳이 그런 지역인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렇게 편말이 붙어 있었고 저걸 갖다가 표지판을 쓰러뜨려 놓고 공사를 할 정도면 사실은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 훼손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는 건 제가 볼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왼쪽에 계신 얼굴 잘생기신 흑백 사진에 계신 분이 홍가륵 선생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신가 봐요. 그죠? 홍무영. 지금 현재 청주연무소 평화유족회 회장이시고 그 홍가륵 선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교수님이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열단 2기생으로 그 홍가륵 선생이 2기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그 일본 헌병 관원의 용어로 하면 조선으로 잠입을 한 게 1934년. 훈련을 받고. 그래서 뭐 폭파 훈련이 사격 훈련이니 이런 걸 받고 들어왔다가 그 선천이 목회를 하는 아산으로 일단 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34년에 체포를 당해서 그 검찰로부터 1년 동안 취조를 받게 됩니다. 취조 기록을 읽어보면 아주 고지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록 중에 너는 무엇 때문에 조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느냐? 답. 내가 학교를 다니고 가만히 보니까 뭐 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잘 사는데 유독 우리 조선 사람만 밥도 못 먹고 못 살고 있더라. 그래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뺏고 우리나라 국민을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거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진술이 나와요.
참 그때 그 젊은 청년의 몸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건국훈장 애족장. 건국훈장 애족장.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훈처가 인정한 예, 서울까지 그렇습니다. 준 독립운동가인데 예. 바로 홍가락 선생이 그 돌아가신 장소가 이렇게 이제 파헤쳐진 건데 소송 중에 참 억울했던 게 뭐냐면 그 진화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한 적인데 그 본분이 있던 지역 네. 거기가 얼마냐면 5m 곱하기 15m.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따지면 7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1평. 네. 여기가 학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21평에 사람을 학살할 때 줄을 긋고 사람을 학살한 예는 대한민국 어디 학살 현장에도 꽤 없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그래 21평에서 도대체 170명 내지 200명을 어떻게 죽였느냐. 더군다나 등 뒤에 예, 샀다는 예, 얘기는 예, 도망가게 하고 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방댐은 그 학살 현장 고대 얘기한 대로 21평에서 30m, 어느 네. 때는 20m가 이격이라는 게 뭐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학살 현장이 아니고 유해가 안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학살 현장이라고 한 것이 산 22번지예요. 이 일대가 맞습니다. 예, 전체가 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네.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고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거를 심리를 해서 이게 부당하다,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청 도청층 그 얘기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갖다 각하하고 기각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견딜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말 나라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나라인가 이게. 그때 뭐 속이 뒤집히고 이 뱃속에서 붉은 불덩어리 같은 게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재판은 지금 이제 그 확정이 된 건가요? 기각을 당한 거죠. 기각. 초에 우리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러면 공사중지 가처분이면 일주일 이내에 그걸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네. 그래 한 달이 지나서 우리가 심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청주지방법원을 갔더니 판사라는 사람이 그 뭡니까 시청 관계자 부르더니 공사 다 했느냐고. 예, 다 했습니다. 산등갱이에 뭐 흙만 긁어 올리면 된다고. 또 사방댐 뭐 가지고 공사 다 했냐고. 공사 다 했다고. 그래 한 달 이내에도 무슨 심판이 할 것 같고 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더니 11월 30일 날 뭐 거의 넉 달인가 지나더니 누들이 졌다 이거야.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떡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 판결문을 보니까 이미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중지 가처분할 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청하고 도청이 이기고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우리가 소송 비용을 물고 얼마 전에 56만 뭐 320 얼마 이게 네 사람한테 이게 나왔어요. 세상에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 째째하게 그래 네 명한테 저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말이요. 56만 320만 뭐 얼마 물으라고 이걸 내보내고 이게 그래 충청북도에서 인류 수도인 청주 시장이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일단 유족분들과 시 담당 부서 간에 지금 대화의 자리를 사실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담당 그 자치행정과장님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억울하신 거잖아요. 1950년에 사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을 여기서 잃었고 이분들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수십 년 동안 모르시다가 그러다가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래도 좀 이곳이 이제 매장되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곳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죄송하다 사과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였을 텐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유족분들께서는 더
정말 억울하시고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제안도 했고, 첫 네. 번째가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여하간 논의의 틀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어제도 네. 그 유족분들과 시 담당 부서 간에 좀 이야기가 되었고, 아마 곧 조만간 청주시에서 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된 거는 이제 네. 7월 6일 날 네. 시장이 그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과의 3단계인 사과, 네. 그걸 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네. 당신네들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무슨 하자가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좀 밝혀라. 이제 두 번째는 그 소규모지만 추모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건 뭐 어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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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달에 제주도에 그 올레 10길을 걸었거든요. 걷다 보니까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송악산 주변이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군들이 파놓은 참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비행장을 만들었고 그 주변에 경납고가 있고, 근데 또 거기가 또 4.3 때의 또 학살 현장이기도 하고, 또 6.25가 발발되고 나서 예비 검속을 했던 또 수용자들을 갖다가 또 집단 학살했는데, 거기는 이제 서달 오름이라고 그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있었던 뭐 창고로 폭파한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 둘레에다가 사람들 세워놓고 구덩이 속으로 이제 총을 쏴서 하고 묻어버린 그런 장소인데, 아까 다크 투어리즘 얘기를 했지만은 그 주변을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또 추모비도 굉장히 크게 세워놓고, 또 인상 깊었던 게 고무신이 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했더니 끌려가시던 분들이 자기들이 끌려간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그 트럭 위에서 한 명 한 명 고무신을 벗어서 던져서 그 위치를 밝힌 거라서 그 고무신을 쭉 이렇게 갖다 놨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서 저희가 잠깐 그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 영상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말문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육지의 보도연맹 사건처럼 전쟁 전 실적을 내세워 좌익을 관리하다 보니 수많은 양민들이 예비 검속에 의해서 학살되고 말았습니다. 위령탑 앞에 저 고무신들은 당시 트럭에 실려 끌려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끌려간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 둘씩 벗어 던졌던 것을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주에서도 내추리, 군터골, 도장골 등에서 대규모 양민학살이 자행됐는데요. 어두운 역사를 드러내 밝히고 추모하는 제주와 달리 표지석 한 장 만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살 사실 꽃다운 나이에 이제 의열단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록 중에 구성이 돼서 그래도 좀 이곳이 매장되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잘 사는데, 유독 우리 조선 사람만 밥도 못 먹고 못 살고 있더라. 여기가 학살 현장이라는 거야. 그래, 도대체 21평의 사람을 학살하고, 이거 째째하게 그래 4명한테 저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만, 56만 320만 뭐 얼마 뭐 그들이 졌다 이거야.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